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 페이지 126페이지 중개계약.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중개계약은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죠. 자, 거기 보시면 중개계약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법적 성질 몇 개 나와 있는데 일단 제목만 알아주시면 이거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민사 계약이죠. 민사 중개고 낙성, 그리고 낙성계약, 유상, 쌍무, 분류식이라고 했죠. 제목도 알아주시면 돼요. 자, 밑에 내려가서 유형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안 봐도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 일반 중개계약 나오죠. 자, 일반 중개계약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자, 일반 중개계약은 1대 다 방식이에요. 의뢰인이 동일한 계약 내용을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1대 다 방식으로서 가장 빨리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이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한다고 보셔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의 소지가 좀 높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널리 이용되긴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표준 서식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표준 서식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일단 표준 서식을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고, 기업은 그 서식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왜?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정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서식이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호? 14호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4호 서식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호. 근데 이 14호 서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이란 말은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 있죠. 의뢰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계약서를, 일반 중개 계약서 요거 좀 작성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락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보통 실무에서는 뭐 빨리 가져와서 쓰겠죠. 네, 쓰자 그러면 써야지. 자, 2년 만에 막 찾아와가지고 쓰자 그러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인데, 일반 중개 계약서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암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암기법 이게 들어가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중개 대상물의 위치하고 규모예요.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이죠. 예정 가격 기재해야 되고, 세 번째가 그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가 기재가 돼야 된다. 네 번째가 기업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네 가지 들어가고 그냥 아무 종이 작성하면 되죠. 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물가 수준이다. 중개대상물의 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할 때 가, 중개 보수할 때 수, 준수사항 할 때 준. 물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딱 하면 물가 수준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물이 뭐냐, 가가 뭐냐, 수가 뭐냐, 이렇게 준이 뭐냐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물가 수준을 암기합니다. 요까지가 일반 중개 계약. 한번 밑줄 꺼볼게. 128페이지에 일반 중개 계약 양가로 1번에 보면은 의해서 동그라미 1번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에게 보수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제 책임감 있게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중요하죠. 오른쪽 양가로 2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요청으로서 의뢰인이 밑줄 거세요. 의뢰인이 의뢰 내용 명확. 의뢰인이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그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되고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계약서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이라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암기하죠? 물가 수준 해가지고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보수, 그 다음 준수사항. 그래서 물가 수준 되겠죠? 이거 이제 다 암기하셨죠? 이 정도는 암기되고 양가로 4번에 계약서의 서식, 표준 서식입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 끝에 있죠.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어? 권장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서식이 지금 있습니까? 네, 14호 서식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 서식이 14호 서식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서에 서식이 있죠. 자, 제목 밑에 보니까 매도냐 매수냐, 임대냐 임차냐, 아니면 그 밖이냐 적어야 되겠죠. 체크해야 되겠죠. 자, 줄 밑에 보면은 갑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의뢰인입니다. 을은요? 기업이죠. 일단 요걸 구분하셔야 돼. 갑이 의뢰인이고 을이 기업이다. 그래서 을의 의무, 기업의 의무 이 말이죠. 자, 당연히 중개를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갑의 권리 의무. 갑 의뢰인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거 보세요. 자,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 거래에 관한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기업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대 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한테도 또 똑같이 의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일반 중개 계약이니까. 이 말이 있죠. 명시가 돼 있네. 그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성실히 협조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유효 기간을 보세요. 3번에 유효 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까지로 한다라고 적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참고 표시해 보니까 유효 기간은 3개월 원칙. 자, 요게 뭐냐면 법률에는 3개월로 뭐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서식상에는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식에는 이게 3개월이 있구나 원칙적으로. 그런데 별도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약정 기간에 따릅니다. 2개월로 하자 2개월, 뭐 6개월로 하자 6개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얼마, 거래 가격의 몇 퍼센트 아니면 얼마를 뭐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그 다음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보세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말하죠. 기업 당연히 자, 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보수하고 실비를 과다 수령했네, 그죠? 그 과다 수령한 차액을 환급해줘야 된다라는 규정. 그 다음에 재산상의 어떤 피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해액 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구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있구나 하고 이런 내용. 자, 그 밖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갑과 을의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계약자가 있고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오른쪽에는 권리 이전용이냐 권리 취득용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 계약이
자, 매도인하고 체결되느냐 아니면 뭐 매수인하고 체결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이전용이냐 권리 취득용이냐에서 그 기재 사항을 좀 물어봤었어요. 자, 권리 이전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는 사람,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그 등기 명의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 물건 있죠. 물건 표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규제, 공급상 제한사항들, 그 다음에 얼마에 팔 거냐, 의뢰 금액.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매수 권리 취득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매수를 할 거잖아요. 살 거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게 있어요. 희망하는 거. 그러니까 희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거기 희망 물건 있잖아요. 희망 물건. 어떤 물건? 희망 물건. 그 다음에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자, 희망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취득용이다. 취득용이다. 매수인하고 중개계약 체결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이제 전속 중개 계약. 요거는 일반 중개 계약하고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반대.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은 1대 다 방식이 아니고 1대 1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속 중개 계약은 1대 1 방식으로서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이 되겠죠. 책임감 있게 중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발생이 돼요. 전속개업의 의무. 전속개업은 4가지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작성해야 되고, 작성된 계약서도 일정한 기간까지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뢰받은 중개된 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일정한 기간까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마지막에 뭡니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주기대로. 자, 그래서 4가지 의무가 발생이 된다. 계약서 작성, 보존, 정보 공개, 업무 처리 상황 통보. 4가지고.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아무 종이에 작성이 되느냐?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서식? 네, 표준 서식 이용해야 돼요. 몇 호? 15서식. 15서식 써야 됩니다. 이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은 14호 서식 안 써도 되잖아. 그냥 아무리 작성하면 되죠. 필수 예상 넣고.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이거 써야 되고,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3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개해야 됩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그것도 어디에다가?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입니다. 또는이에요. 정보망과 아닙니다.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하면 되죠. 공개를 했다. 그러면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그것도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공개를 했죠.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데,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비공개 요청이 있게 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2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문서로.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2주일에 2회 이상. 2주일에 일주일에 2회 이상. 다 틀렸어요. 2주일에 1회 문서로 통보도 틀렸어요.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문서로 통보해야 돼. 전화, 구도 안 됩니다. 통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틀렸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몇 월? 3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정보 공개를 안 한 거, 이거는 업무정지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상치입니다. 상치. 이거는 상대적 취소예요. 일단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통보 안 했다. 얘는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몇 월이야? 1월이에요. 1월이에요.
3월이고 3월이고 얘는 1월입니다. 얘는 상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암기법대로 좀 하시면 돼. 그러면 다 외워집니다. 자, 요게 기업의 의무잖아요. 그럼 누구의 의무가 있겠어요? 당연히 의뢰인의 의무예요. 두 번째가 의뢰인. 자, 의뢰인의 의무인데 의뢰인은 첫 번째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지불 의무는 뭡니까? 위약금 지불. 약속을 어겼잖아, 그죠?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위반한 데에 대한 대가, 금액, 그게 위약금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효기간 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효기간 내란 말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 그럼 기다려줘야 되죠, 의뢰인이. 그런데 이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이루어졌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뢰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배신한 거예요. 완전 배신했죠. 유효기간 내가 아직 남아있잖아. 유효기간이 기다려줘야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배신했죠. 그럼 얼마를?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얼마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되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뭐냐면 유효기간 내에 그놈 아직 안 나옵니다. 좀 이따 나와.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이 소개시켜줬어요. 전속개업이 일을 해가지고 전속이 그 상대방을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전속개업을 어떻게 하고? 전속개업을 배제하고. 배제하고란 말은 뭐예요? 빼고 배제하고 이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이 말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저것끼리예요. 저것끼리. 저것끼리. 예? 저것끼리. 우리 부산에서는 저것끼리라고 해요. 대구에서도 그러고 뭐 다 그러더만 울산 저것끼리. 대전 올라가면 저것끼리 안 합니다. 지들끼리라 그래. 지들끼리. 그 다음에 서울은 자기네끼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이니까 다 어떻게? 저것끼리 되겠죠? 저것끼리 한 거예요. 저것끼리. 뭐 했다고? 직접 거예요. 이것도 배신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되겠고. 자, 이제 요게 위약금 지불이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지출비용, 소요비용, 지출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소요비용 지불 의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효기간 내에, 아직까지 유효기간 남아있죠.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이 데리고 온 상대방이 아니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했어요. 스스로 데려갔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게 그 유명한 스발상놈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스발상놈이지. 잘해야 돼요. 요거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학원에서 요거 빼고 얘기해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요거 빼면 좀 그래요. 요거 안 빼면은 좀 괜찮아. 그렇죠? 요거 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스발상놈. 요 놈을 누가 데려왔어? 의뢰인이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50% 정도는 노력 기울였다는 얘기지. 데려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발상놈과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어요. 유효기간 때 남아 있었잖아. 50% 정도 노력 기울였죠. 그러면 지불 의무인데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있겠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지출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50%를 딱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지. 원래 200만 원 받기로 했어. 근데 기업이 80만 원 썼다. 그럼 어린이 얼마 주면 돼? 80만 원 주면 되죠. 근데 기업이 120만 원 썼어요. 그럼 얼마 주면 돼? 100만 원만 주면 돼요. 120만 원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100만 원, 50%가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범위 내에 줘야지. 200만 원 받기로 했었으니까. 120만 원 썼다 해도. 그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출 비용 지불 의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유효기간. 이거면 유효기간, 계약기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유효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은 법에 정해져 있어. 몇 월? 3월로 정해져 있어요. 유효기간이 3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약정을 했다. 둘 간에 약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약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약정한 기간이 우선이다. 약정한 기간이 우선. 약정한 기간에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다 시험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 3월에 어떤 별도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있어요. 3월로 돼 있다니까 법에.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이제 남았겠습니까? 네 번째. 정보 공개 사항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이거 암기법이죠. 정보 공개 사항. 전속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요거 암기법입니다. 요거. 자, 첫 번째 어떤 정보를 공개하냐면 소재지, 뭐 지번, 지목, 종류, 구조, 용도 이런 걸 뭐라 불러? 그 중개된 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사항 이래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사항이지. 근데 정보 공개 사항에서는 이걸 조문에 특정 사항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특정 사항, 다른 말로 기본적인 사항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정보 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벽이 들어가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가 들어가요. 벽면 도배 상태를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같은 거 있죠.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실 상태 같은 걸 뭐라 불러? 네, 내외부 시설물 이래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입지 조건. 입지 조건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나 시장학교와의 근접성이나 지형 등 입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기억해야 돼. 요즘에는 입지 조건 이래 안 나오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아, 그러면 이거 정보 공개 사항이구나 알아놔야 돼요. 다섯 번째가 환경 조건 세 가지. 요거 쉽죠? 뭐 있습니까? 일조 소음 진동이에요. 일조 소음 진동. 여섯 번째가 권리 관계잖아요. 권리 관계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거. 일곱 번째가 뭐예요?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예요?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공시지가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암기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네, 여기서. 뭡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있죠. 그 중개대상물에 보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거기 전세권자도 있다, 저당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그러면 각 권리자들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 있죠.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돼.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적 사항은. 그러니까 정보 공개 사항이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매수인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임대차다, 매도 매수가 아니고 임대차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은 이제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생략 가능 이 말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개해도 됩니까?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 얘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임대차의 경우에 공시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린 질문이라고. 그렇죠? 자, 요거 두 개 주의하고 어떻게 암기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자, 처음 이제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서울특별시 아시죠? 서울특별시에 가면 그 옆에 특별시라는 도시가 이제 생겼어요. 생겼다고 해야 돼요. 없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시라고 생겼다고 해요. 특별시라고. 되겠죠? 자, 특별시에 가면은 구가 안 나와. 구가 없어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 네, 마을이 나와. 리가 나와요. 그 리가 뭐냐면 이판리예요. 이판리. 자, 이판리에 가면 이제 좋은 땅이 있다고.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공금지라고 해요. 공금지. 해서 세 개씩 나눠서 외우면 돼. 특별시 가면 이판리. 거기에 공금지라는 땅이 있다. 그럼 다 외워요. 이게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 쭉쭉 계속 말하다 보면 외워지고 벽 하면 딱 벽면 도배가 나오잖아요. 시 하면 시설물이고 환경조건이죠. 그죠? 뭐 환장 뭐 이게 나오겠어요. 그죠? 환경조건. 입지조건. 지가, 공시지가,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가 딱 생각나야 돼. 그게 뭡니까 이게? 전자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수준은 일반중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외우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뭔지 딱 생각해야 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132페이지에 보니까는 전속중개계약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 거기서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1대1 방식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세 번째 줄 유효기간은 돼 있잖아요.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월? 3월이다. 그런데 그 밑에 줄 약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정에 따르겠다. 이 말은 약정 기간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서 첫 번째 표준계약서 사용. 그러니까 반드시 15서식인 표준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그것도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러니까 정보망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일간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개를 했다 그러면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요. 이것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그리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원한다 그러면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를 원래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공개를 안 해도 상치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했으면 상치예요. 똑같아 두 개가. 자, 정보공개사항을 한번 보세요. 외웁니다. 첫 번째 소재지,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거 있죠. 용도, 구조, 건축연도. 이걸 뭐라 불러? 특정사항, 특정하기 위한 사항. 특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 벽면 도배죠. 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실 상태. 이걸 뭐라 부릅니까? 내외부 시설물이에요. 시 동그라미. 시설물 적고 시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내외부. 자, 네 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학교와의 근접성. 지형 이거 뭡니까? 입지 조건이에요. 자,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 뭡니까? 환경 조건이네요.
다음에 리 나오죠. 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뭐 지상권, 임차권 같은 권리관계 리. 자, 권리관계 간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공법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 그러니까 금. 거래 예정 금액이죠. 금, 그럼 그 옆에 공시지가지. 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는 생략 가능,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 그래서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 이렇게 외웁니다. 계속.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의 의무로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다.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문서로 통지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세요. 계약서 보존 의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 자, 이제 의뢰인의 의무로서 첫 번째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자, 얼마를 위약금으로 지불합니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전부. 해당하는 금액, 이가 전부. 자,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유효기간 내에, 박스 안에 유효기간 내 밑줄. 다른 기업에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 배신이고, 니은 보세요. 유효기간 내 밑줄. 전속 기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것끼리 무슨 거래? 직접 거래. 100%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요비용 지불 의무, 지출비용 지불 의무. 자, 요거는 유효기간 내 밑줄. 누구랑? 스발 상놈이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 했을 때는 얼마를?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50% 주는 게 아니라고 잘 보셔야 돼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틀렸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했다 나오죠. 위반했다. 행정처분으로서 나오죠. 등록 취소될 수 있어. 어떤 경우 정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상치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보세요. 계약서에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보존 안 했다. 3월입니다. 의뢰인은 없습니다. 그렇네, 그죠? 자, 오른쪽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4번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으면 좀 불안합니까? 뭔가 좀 느낌이 그렇죠. 뭐 계산해야 되고 뭔가 좀 날짜가 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별거 없어요. 우리는 뭐 민법에서야 조금 그렇고 그죠. 2010년 10월 10일입니다. 일단은 주택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유효기간, 자, 유효기간도 남아있네. 5개월이라고요. 유효기간 5개월에 전서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1번에 전서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갑과 을 간의 기간은 3월로 단축. 아니잖아. 원칙은 3월이지만 바로 약정했으면 약정 기간이 우선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 을이 전서중개 계약서에 보존해야 할 기간은요? 3년. 틀렸죠? 3번에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옳은 질문이네. 4번에 갑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을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17일 이내잖아요.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니까 17일 이내 해야 되죠. 자, 5번에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통보해야 되죠.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문서로 통보. 문서로. 방법에 제한이 있죠. 문서로. 자,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에 관한 비교 틀린 것은 1번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있어요. 일반은 14호, 전속은 15호. 2번에 일반 중개 계약이든 전속 중개 계약이든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은 사용할 필요 없잖아. 전속은? 네, 무조건 15서식 써야 돼요. 표준 서식. 2번이 틀렸습니까?
3번에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없네, 그지? 그죠? 일반중개계약서는 없어요. 보존기간이. 자, 4번에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있습니다. 권리 의무사항이 있었죠. 자, 5번에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업중개계약서의 서식사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개업이 손해배상 책임해야 되는 규정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뒤에 보세요. 전업중개계약서가 서식이 있죠. 또 15서식이 있는데 다 했던 내용이에요. 보세요. 마찬가지 을이 갑이고 개업이 을입니다. 개업의 의무사항에 전속개업의 의무사항 방금 다 했던 거야. 1번, 2번, 3번 다 했던 거예요. 작성, 보존, 정보 공개 다 있죠. 자, 갑도 권리 의무사항으로서 위약금 지불하고 지출비용 지불 의무 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에 없었잖아. 전속이니까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유효기간도 똑같다. 근데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에만 있는 거고 전업중개계약은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3개월로 돼 있단 말이지.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똑같고 중개보수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똑같잖아요. 보세요. 차액 과다 수령했을 때 차액 환급, 그다음에 손해배상했을 때 손해배상. 밑에 것도 똑같고 오른쪽에 똑같습니다. 아까 일반하고 똑같아요. 권리 취득용, 권리 이전용. 기재사항 똑같습니까? 네, 똑같다. 정보망이 나왔네. 그죠? 정보망은 다음 주에 합니다. 정보망은 자, 오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OX 문제. 자, OX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문들입니다. 자, 1번 문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인이 아닌 개업? 개인인 개업이죠. 개인인 개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잖아요. 부인만 둘 수 있죠. 부인만. 순간적으로 또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 이번에 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동 사용 제한된다고 했죠. 자, 저번 시간에 한 겁니까 이거? 사무소 설치 다 잊어버렸죠? 복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에 하라고 했죠.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운영은 안 되죠. 법인인 개업은 소개. 자, 5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리를 할 수 있다. 틀렸네. 부칙 때문에 틀렸죠. 부칙은 못하니까. 6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맞다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랑 개업공인중개사랑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굴 대상으로 하라고?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야지.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간 끌지 말고. 왜 자꾸 시간을 자꾸 끌어요, 지금. 안 돼. 자, 그 다음에 몇 번? 7번.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가 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아니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틀렸네. 9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의 행위로
본다 내지는 간주한다 이래 나와야 돼요. 추정한다는 틀렸어. 자, 10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의무자 맞잖아. 개업 및 소속. 11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가름한다입니다. 가름한다. 틀렸고 1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틀렸고 1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네. 1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내 그죠?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아니고 책임자의 성명이겠죠? 틀렸고 1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 이거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은 누구라고? 부칙을 말해요. 이 사람이 부칙이라고. 부칙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부칙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 옳은 말이죠? 자, 16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가 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 주사무소에 해야지.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 하는 거 맞죠? 분사무소는 틀렸고. 자, 17번에 중개사무소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죠. 10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잖아. 18번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 확인서예요. 신고 확인서. 그렇죠? 신고 확인서라고 보여야 돼요. 신고 확인서. 자, 그 다음에 19번에 법령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월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자, 20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자, 21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다가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없잖아.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의무 없죠? 틀렸고. 22번에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옳은 말이고. 2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후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이네.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문서로 통지를 맞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돼야지. 틀렸고. 24번에 전후중개 계약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정보망을 넣어놨네. 그죠? 정보망은 다음 주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반으로 접어서 책에다 꽂아 놓으세요. 안 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안 볼 거잖아. 책에다 꽂아놔. 안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책에 꽂아 놓으면 책은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책은 저 사물함에 넣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꽂아 놓으세요. 저도 꽂아 놓을게. 사무실에 막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점검만 하고 나서 이거 풀어야 되니까 꼽아 놓고 책 그대로 들고 오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